안녕하세요. 바이라인 플러스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바이라인 네트워크의 심재석 기자입니다. 오늘 웨비나 주제는 VDI의 미래, 디지털 워크스페이스라는 주제로 시트릭스 코리아의 임예슬 차장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자 임예슬 차장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임예슬입니다. 네, 먼저 이렇게 좋은 발표를 해주시기 전에 차장님 본인 소개라고 할까요?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발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시트릭스 가상화 SE 임예슬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먼저 이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달드리고요. 사실 오늘 주제는 좀 이제 IT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혹시 이제 뭐 트렌드에 민감하신 분들이시라면은 어떻게 보면 좀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실 수도 있는데,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좀 오늘 다룰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을 하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디지털 워크스페이스에 대해서 이제 뭐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현재 가상화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가상화 시장에서 어떤 기술, 그리고 어떤 메소드가 유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들을 맞이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이 VDI의 성장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앞으로 이 VDI 시장이 단순히 컴퓨팅 리소스에 대한 가상화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금 더 폭넓게 디지털 워크스페이스라는 개념에서 좀 어프로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장님 잠깐 다음 넘어가시기 전에 네. 우리 VDI가 뭔지 혹시 모르실 우리 시청자분이 계실지도 네. 모르니까 잠깐 VDI에 네. 대한 설명을 잠깐 해주실까요? 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제가 매우 똑똑한 분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마 이런 웨비나 많이 참석을 하셨으면은 이제 뭐 VDI에 대해서 조금씩은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저희 VDI는 데스크탑 가상화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뭐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뭐 재택근무나 혹은 원격 근무를 할 때 집에서 이제 자기의 물리적인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업무를 보시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내 네트워크에 접속을 하셔야 하는데, 그 사내 네트워크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 뭐 클라우드나 서버상에 이제 자기만의 영역을 구축을 해서 그 영역을 통해서 이제 사내 네트워크에 접속을 해서 업무를 보시는 이러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컴퓨터가 중앙 서버나 클라우드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조금 확장된 개념의 이제 디지털 워크스페이스가 이제 변화하는 시대에서 사용자들의 업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각 기업에서는 또 이러한 디지털 워크스페이스를 어떻게 해서 조금 더 쉽게 도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좀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이제 이 워크플레이스의 개념을 따른 솔루션들 중에서도 저희 이제 시트릭스 워크스페이스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해 나갈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가장 먼저 좀 현재 가상화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약간의 이제 트리비아라는 거는 조금 이상한데, 이제 약간의 재미를 위해서 약간 이제 VDI의 역사에 대해서 살짝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모든 발표의 시작이죠. 네, 그렇죠. 이제 아이스 브레이커 형식으로 하는 건데요. 네, 이제 다들 뭐 VDI, 지금 이제 가상화라는 개념이 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고 계실까요? 사실 이제 제가 아는 바로는 이 가상화라는 개념이 이미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그 메인 프레임을 사용하던 그런 시대부터 있었던 개념입니다. 아, 오래됐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이 IBM에서 이제 그 값비싼 컴퓨터 리소스를 뭐 유효 상태로 둘 수가 없어서 이제 시분할 기법이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컴퓨터 리소스를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공용으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개발한 기술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가상화 기술의 시초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용자 여러 명이 있으면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각자 사용할 권한을 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시로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기술이었었고, 이로 인해서 좀 많은 사용자들, 그리고 기업에서는 실제로 컴퓨터 리소스 활용률이 높아지면서 비용 절감에도 이바지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술이 좀 발전을 해서 드디어 이제 90년대 말, 2000년대에 저희가 아는 형태의 이제 데스크탑 가상화 기술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특히 국내에서는 이제 2006년도부터 중앙관리부서의 이제 망분리 규제로 인해서 이런 가상화 기술을 좀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2011년도에 이제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 엄청난 사태였죠. 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이 이슈로 인해서 이거를 계기로 급진적으로 좀 금융권에 많이 도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규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랬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망분리 규제로 인해서 2013년도에 금융권 전반에 가상화 도입이 이제 완료가 되면서 좀 그때부터 약간 어떻게 보면 이 가상화 시장의 침체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참 망분리 이슈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도입을 한 뒤로 살짝 침체기다. 네, 살짝 침체기가 왔었는데 사실 이제 2019년도에 모두들 알고 계시겠지만 좀 예기치 않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좀 다시 한번 이 가상화 시장에 불이 붙는 코로나죠. 네,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상화 분야에서 이런 좀 변화는 약 거의 한 10년만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019년도부터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언택트 그리고 뭐 뉴노멀 시대가 도래를 하게 됐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일상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좀 생겼는데요. 특히 좀 크게 영향을 받은 게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재택근무의 확산인데요. 2019년도부터 어떻게 보면 좀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시작을 하게 된 재택근무가 2020년에 이르러서는 이제 어느 정도 정착화돼서 자연스럽게 모든 기업에서 재택근무를 좀 이제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장님도 지금 재택근무 중이시지 않나요? 저희도 당연히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까지도 업계에 따라서는 좀 이제 재택근무를 온전하게 채용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좀 적어도 재택근무를 채용할 수 있는 부서나 조직에 일부 적용을 해서 이런 재택근무를 권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이제 전반적인 추세로 봤을 때 앞으로 새로운 뉴노멀 시대에는 이제 재택근무가 좀 계속해서 남아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이제 코로나 이전부터 좀 이런 재택근무에 대한 정책이 부분적으로 시행이 되기는 했었지만 대체적으로 좀 평가가 저조했었습니다. 네, 실제로 IBM 같은 그런 대기업에서도 좀 이제 재택근무를 권장을 하려고는 했으나 아무래도 좀 이게 잘 운영이 되지 않아서 폐지를 했었는데요. 당시에는 아무래도 이미지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컸기 때문에 정착을 시키기가 어려웠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강제적이기는 하나 코로나로 인해서 좀 이제 전사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하기 시작한 기업들이 많이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에 와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재택근무의 장점, 단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단점은 또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 또한 생겼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제 재택근무는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모두 알잖아요. 이제 재택근무가 무엇인지. 네, 얼마나 편안한지. 네. 네.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단지 이제 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렇게 뭐 100% 재택근무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로 일부 재택근무, 뭐 일부 출근 이런 형식이 조금 유행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재택근무를 이끈 거는 확실한데 네. 그럼 코로나 이외에도 뭐 재택근무를 하게 만드는 요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안 그래도 이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질문을 주셔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다음 이제 또 다른 변화는 어떻게 보면은 클라우드 환경. 기술의 변화. 네. 확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환경은 이제 코로나 이전부터 계속해서 좀 많은 관심을 받아왔었고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더 이제 각광을 받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제 갑작스러운 업무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좀 재택근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때에도 클라우드 환경은 이러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대응을 하기에 적합한 환경으로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IDC 보고서를 조금 살펴봤는데요. 이 IDC 보고서에 의하면 이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변화는 계속해서 증가해왔고, 또 영국에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기존 언프렘 시스템에 구축하는 게 3.3% 정도 감소를 했고, 반면에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나 혹은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상에 구축하는 케이스가 11.8%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비단 이제 뭐 해외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 투자되는 금액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표 같은 걸 보지 않아도 이제 우리가 몸소 이미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클라우드가 체감들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도입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걸.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기업에서도 뭐 퍼블릭 클라우드로 가겠다라고 그렇죠. 선언을 하시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클라우드에 올인한다 이런 보도도 좀 많이 나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클라우드 환경과 더불어서 이제 좀 각종 사스 서비스에 대한 투자 또한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2015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상이 되는 금액이 약 5배 이상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사스 서비스를 사용을 한다는 거는 인하우스 앱을 자체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이제 이 사스 서비스에 투자를 하는 것이 효율이나 성능 면에서 낫다고 생각한다는 거를 좀 어떻게 보면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미국 주식 시장을 보면 작년이나 이럴 때 이 사스 솔루션 회사들의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네. IPO도 엄청 성공하고. 네, 맞습니다. 뭐 그걸 보면은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이런 인하우스 앱 같은 경우는 좀 온전히 이제 개발한 회사에서 그 권리를 가지고 원하는 방식대로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지금같이 이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특히 이제 또 보안이 중요한 시대에서 지속적으로 취약점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많은 인력과 투자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사스 서비스의 경우에는 좀 이런 자유도 면에서는 인하우스 앱에 비하면은 좀 떨어지기는 하겠지만 이제 고객이 추구하는 서비스를 좀 완성형으로서 제공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가 필요 없고, 오히려 이제 그 인하우스 앱을 개발할 때 필요한 이제 인력이나 그런 이제 비용을 고객의 경쟁력 있고 중요한 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상당히 이제 매력적으로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1, 2년 걸려가지고 이 인하우스 앱을 개발했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1, 2년 지나면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그쵸. 그 앱이 쓸모가 없어질 수도 네, 있어요. 이미 지나간 네. 기술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사스 서비스를 선호를 하시는 추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들 속에서 이제 기존의 VDI 환경이 어떻게 발전을 해나가는 것이 옳다고 보시는지 다들 그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확실한 거는 이렇게 이제 외부 요인의 변화 속에서 VDI 환경 그리고 기술이 예전의 것만 옳다고 생각하고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이제 또 새로 나오는 기술에 대해서 도태되고 말 거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이야말로 저희가 생각하는 VDI, 즉 데스크탑 환경 혹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환경의 가상화 기술 또한 기존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VDI가 단순히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의 이제 가상화라는 개념에서 좀 벗어나서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좀 업무를 볼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말해서 좀 이제 앞으로의 가상화 기술은 새로운 시대에 좀 걸맞는 사용자들을 위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기술력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좀 발전을 해 나가야 되고, 또 앞으로 나올 이제 새로운 기술들과 다양한 플랫폼, 사스 서비스들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저희 이제 VDI가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게 이제 디지털 워크스페이스. 드디어 나왔네요, 주인공. 네. 주인공인 디지털 워크스페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디지털 워크스페이스야말로 이제 현 시대에서 좀 사용자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개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이 디지털 워크스페이스는 사실 그 개념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이미 설명을 해왔고 또 인터넷을 찾아보시면은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 정보들이 많은데요. 본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왜 디지털 워크스페이스가 중요한지, 왜 필요하다고 하는 건지 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Who says that digital transformation is not on their business roadmap? When there is a business disruption, would you want to be that person? Or this person? Digital transformation does not only help organizations survive during unpredictable disruptions, it also helps with business process efficiency, giving them the ability to grow in a competitive market for the longer term. That is what the next normal looks like. In this video, we'll discover how Citrix plays a central role in helping customers operate with greater efficiency, productivity, mobility, and security. To validate this, we'll look at a customer's use case that demonstrates work is not a place, it's something we do. Citrix provides a modular platform that adapts to the needs of the organization and ensures that employees are able to access all the apps and files they need to get work done, and all from a secure, unified workspace. The IT department can be sure that employees get the resources they need over a secure and easy-to-manage platform with security and performance analytics providing the visibility that they need. The University of Sydney has over 80,000 students and staff who are based across 22 locations, including campuses and teaching hospitals. During the start of the first semester in 2020, brush fires, local floods, and the COVID-19 virus caused havoc for the university. In fact, 20% of the student population was unable to return to campus locations for classes. During this unpredictable disruption, Citrix Cloud Solutions provided a platform for the university's IT team to transform to an entirely digital environment for their students and staff, enabling remote access to coursework, apps, and data, all in just 7 days. Students now have access to 100 courses, regardless of the type of device or the location. Meanwhile, with Citrix Virtualization Solutions, students gained access to virtual labs and attended virtual classes. The Citrix-based Virtual Research Desktop delivers high-powered resources so researchers could easily perform their work. The Faculty of Medicine and Health provided students with healthcare-related tools regardless of the teaching hospitals in which they operated. Not only can the students access information easily in the hospitals, but they can also rely on the Citrix platform to complete their coursework as they transit between the various medical facilities. Citrix content collaboration capabilities allowed students and staff to securely share data. Citrix Cloud and Virtualization Solutions delivered a great study experience to all students at the University of Sydney. It continued helping the university to quickly create a better online learning environment by deploying more cloud-based courses for other students who were unable to attend at campus locations. With Citrix, the University of Sydney is not just a place, but a platform that provides knowledge and further study. In a study, Citrix found that 78% of people believe remote working will become more common moving forward. In the next normal, remote working would be better for people, businesses, and the environment.
Citrix provides a unique workspace with intelligence, reimagining how the world works. Citrix. Together, we bridge present and future. 네, 저 동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떠셨나요? 아, 네, 잘 봤습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 워크스페이스가 이제 실제로 도입이 되었을 때 이제 좀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여기서 소개드린 이제 시드니 대학 같은 경우는 디지털 워크스페이스를 성공적으로 이제 도입한 케이스 중 하나로서 좀 많이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워크스페이스라는 거는 사실 이제 좀 리서치 기관마다 정의하고 있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 바로 사용자들이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툴이나 혹은 이제 서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동시에 이제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자유롭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이라는 점입니다. 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업무 효율성, 자유롭게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이 업무 환경 네. 이런 키워드들이 바로 이제 디지털 워크스페이스를 정의하는 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앞선 영상에서도 조금 보셨다시피 이 디지털 워크스페이스가 실제 사용자들의 업무 환경에 가져오는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크게 이거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바로 직원 경험의 향상, 그리고 보안 문제들에 대한 원활한 반응, 그리고 비즈니스 유연성에 있어서 좀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디지털 워크스페이스라는 업무 환경은 하나의 통합된 업무 환경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제 사용자들의 업무 경험에 있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도 그렇지만 각 개인이 좀 하루 동안에 이제 업무를 할 때 있어서 사용하는 서비스나 앱 등을 좀 세워보면은 대략 7.7개 정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앱들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네. 어디를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혼란에 빠질 때가 많아요. 네, 껐다 맞습니다. 켰다 껐다 켰다 하다 보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나 앱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왔다 갔다 그러는 시간들을 네. 포함하면은 사실 이제 하루 중에도 이렇게 좀 쓸데없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시간들을 절약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업무 퍼포먼스가 상당히 높아지게 되고 또 이제 하나의 장소에서 모든 업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는 이제 업무 효율성 또한 높아지게 되는 걸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근래에 제로 트러스트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믿지 말라는 거죠. 네, 네. 그쵸. 그 무엇도 믿지 마라. 네, 그 무엇도 믿지 마라. 네. 그래서 이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보안이 많이 언급이 되는데 이 디지털 워크스페이스는 기본적으로 이런 제로 트러스트 보안을 기반으로 두고 있다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전 개인적으로 이 보안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보안 매우 중요하죠. 요즘 보안 잘못돼가지고 기업 전체가 무너지는 경우도 종종 네,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객들이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든지와 상관없이 좀 이렇게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보안을 바탕으로 안전하게 좀 여러 가지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보안 이슈로부터 고객들의 고민을 덜어드린다는 변화가 또 더 보여질 수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이 클라우드 환경을 활용한 리소스 활용의 유연성 또한 이제 디지털 워크스페이스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있고 네. 이게 결국에는 이제 비즈니스 유연성과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클라우드의 기본 장점이죠. 유연성은.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디지털 워크스페이스는 이제 다양한 사스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서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에 이제 빠르고 쉽게 적용할 수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로서 또 사용자 수에 비례해서 빠르게 업무 환경을 또 이제 제공할 수 있는 스케일업 기능 이런 거를 제공하는 등 해서 이제 빠르게 변화하는 최근의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대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장님은 아무래도 이제 고객들을 만나볼 기회가 있으니까 네.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변화라고 할까요? 네, 그런 네. 걸 좀 느끼시지 않나요? 네, 많이 느끼죠.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이제 이런 서비스 형태의 워크스페이스에 대해서 국내에는 좀 잘 많이 정착이 되어 있지 않다고. 아직은 좀 보는데요. 이르군요. 네, 아직은, 일단은 그, 다양한 웨비나나 정보를 통해서 이제 이 디지털 워크스페이스에 대해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고 또 어느 정도 좀 관심을 가지고는 계세요. 그리고 어떤 장단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해는 하시지만 사실 이제 국내 업무 형태에 바로 적용이 어렵다고 대부분 생각들을 하고 계신 걸로 보여집니다. 네. 네. 하지만 이제 분명한 거는 그냥 이제 관심을 가지는 정도에서 끝난다면은 앞으로 이제 다가올 변화들로 인해서 점점 더 다양한 서비스와 기술들이 이제 시장에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형태의 업무 환경은 그 한계점이 네. 한계점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코로나에서 갑자기 세상이 바뀌는 거에 네.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신기술에 대한 준비는 충분히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향후 비즈니스 방향성에 대해서 하루라도 빨리 좀 이제 검토를 하고 대비를 해야 네.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워크스페이스 환경을 기업들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도입이 어렵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좀 이거를 효율적으로 도입을 할 수 있을까? 를 제가 봤을 땐 다양한 방법들이 물론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이제 3가지 방법을 좀 제시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디지털 전환. 이건 이제 새로 도입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기존의 가상화 환경을 업그레이드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디지털 전환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정책을 수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단순히 이제 뭐 워크스페이스가 트렌드여서 그리고 뭐 다른 데서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지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망한 사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단순히 이렇게 좀 쉽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업무 환경에 어떤 정책들이 적합한지, 어떻게 구성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그리고 이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좀 다양한 방면에서 검토를 통해서 이제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 디지털 워크스페이스를 실제로 사용하게 될 사용자들을 위한 이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이제 교육도 하는 작업도 필요하게 네.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변화에 있어서 좀 오픈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왜 이런 변화하면은 좀 이제 두려움, 약간 저항, 이런 감정을 가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네. 쓰던 거 쓰고 싶고 그렇죠. 새로운 거 쓰라고 하면 좀 네. 귀찮고 이런 게 그렇죠. 있거든요. 익숙한 게 편하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변화에 있어서 이런 두려움을 느끼고 좀 이렇게 좁은 사고를 가지게 된다면 억지로 변화를 해야 돼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거는 아무데도 못 가고 실패를 하게 그렇죠. 되는 이제 상황이 오게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좀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이 편안한 환경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추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을 좀 필요로 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효과가 있다 싶으면 확 바뀌는 경향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을 네. 확실하게 보여드려야죠. 그걸 네. 인식을 시켜주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을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적합한 솔루션이나 기술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게 아무리 충분히 뭐 전략적으로 검토를 했다고 하시더라도 이 훌륭한 솔루션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은 이게 다 무용지물이 되게 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부합하는 정책이나 방향성에 가장 부합하는 이제 솔루션과 기술을 선별해내는 것을 좀 이제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시트릭스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네. 그만큼 좀 이제 사실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언뜻 들어보면은 다른 데서도 어디서 들어봤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반복적으로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좀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이고 사실 실제로
딱 봤을 때 이런 거 되게 쉬워 보여라고 생각을 하셔도 실제로 실천을 하기가 상당히 좀 네. 이제 까다롭기 때문에 몇 번이나 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전 장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솔루션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 시트릭스 워크스페이스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트릭스 워크스페이스가 이제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돕기 위해서 어떤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는지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잠깐 이제 저희 시트릭스 워크스페이스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 시작은 이제 시트릭스 스토어 프론트라는 단순한 형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혹은 이제 데스크탑 가상화 환경에 액세스를 하기 위한 단순히 이제 포탈 정도의 개념이라고. 좀 엠모음 같은 정도네요. 네, 포탈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싱글 사인원을 사용해서 접속할 수 있는 그런 형태였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발전을 한 것이 조금 이전의 시트릭스 워크스페이스 형태라고 봅니다. 여기서는 이제 조금 더 통합된 업무 환경이라는 이제 느낌을 살렸고요. 실제로 사용자들이 업무에 필요한 문서나 그 외의 자원을 좀 쉽게 접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이제 파일 공유 시스템을 좀 이제 통합을 시켰고요. 조금 더 세분화된 정책에 따라서 보안 요소를 한층 더 강화를 시켰습니다. 기업들은 뭐 이미 이제 뭐 파일 같은 경우에는 문서 중앙화 시스템이나 이런 게 있는 기업들도 좀 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럼 그런 기업들도 여기서 같이 갈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런 이제 문서 중앙화 시스템을 같이 통합을 시켜서 같은 이제 하나의 통합된 워크스페이스 업무 네. 환경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한층 발전한 것이 바로 이제 제일 오른쪽에 보시는 시트릭스 워크스페이스 인텔리전트 익스피리언스 기능을 이제 탑재한 그런 이제 시트릭스 워크스페이스 업무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사용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업무 내용을 좀 알림으로 알려준다든지 아니면은 사스 서비스 일부 기능을 이제 마이크로 앱스라는 기능을 통해서 구현을 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여준다든지 좀 이제 편의성에 초점을 맞춰서 개발이 된 업무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워크스페이스 화면이 어떤지 간단하게 좀 영상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제일 첫 로그인 화면인데요. 여기서 이제 로그인을 유저네임,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서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그 멀티팩터 인증을 통해서 안전하게. 제2차 인증을 통해서 조금 더 보안 요소를 강화를 하실 수도 있고요.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보여지는 것이 이 홈 화면입니다. 이 홈 화면에는 이제 다양한 이제 액티비티 피드들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 페이스북들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그 페이스북에 있는 피드 정도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나열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자기가 필요한 업무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마이크로 앱스 기능을 통해서 구현한 기능인데요. 이거는 이제 사스 앱을 이제 기능 일부를 뽑아서 이 업무 환경 내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개발한 기능입니다. 그럼 그 사스 앱으로 갈 필요 없이 이 안에서 네, 맞습니다. 업무를 그 앱에 있는 업무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마이크로 앱스 기능에 대해서는 이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기능으로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다른 팀 멤버들의 이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은 뭐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같은 데에서는 그 업무 환경 내에서 이제 뭐 내용을 공유를 하고 의견을 요구를 한다든지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오른쪽에 최근에 사용했던 앱이나 데스크탑 파일 등 이런 거를 이제 손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 사용자가 접속이 가능한 수행이 가능한 액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접속을 할 수 있는 앱들, 데스크탑 등이 있고요. 이 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인하우스 개발 앱이나 뭐 사스 앱 상관없이 다 여기에 보여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파일에는
이제 저희 시트릭스 자체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그 파일 공유 시스템도 있기는 하지만요. 저희 이제 뭐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원드라이브, 뭐 드롭박스 같은 제3의 이제 파일 공유 시스템과 연계를 해서 같이 업무 환경에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검색 기능을 통해서 조금 더 손쉽게 자기가 원하는 리소스를 탐색하실 수 있는 이런 기능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스 앱 등 같은 거는 모든 앱들이 다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가 없는 앱들을 추가할 수 있나요? 네, 사실 이제 저기에 연동되어 있는 사스 앱이 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몇백 개 될 텐데요. 저도 뭐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근데 이제 요새 흔히 사용을 많이 하시는 사스 앱, 뭐 세일즈포스, 혹은 이제 뭐 5365 이런 앱들을 주로 고객들께서 요청이 많으신 앱들에 한해서는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 외에 이제 뭐 필요한 뭐 인하우스 개발 앱 같은 것도 이제 여기에 올라갈 수 있고. 연동을 시켜서 같이 업무 환경에서 제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이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이 시트릭스 워크스페이스는 좀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자들께 제공을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미래 디지털 워크스페이스로서 이제 좀 사용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능으로 저는 이제 좀 4개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이크로 앱스 기능, 그리고 인텔리전트 피처, 애널리틱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보안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 마이크로 앱스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비즈니스 앱의 기능을 좀 간소화한 형태로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는 기술인데요. 좀 쉽게 예를 들면은 그 세일즈포스를 예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업에서 그 세일즈포스를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은 접속을 하셔서 그 업무 환경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 또 서비스로 이동을 하셔서 로그인 하시고 거기에서 뭐 리드 생성하셔서 필요한 정보 입력하고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마이크로 앱스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워크스페이스 통합된 환경 내에서 그 필요한 기능의 일부를 추출을 해서 개발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업무 환경 내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세일즈포스에 가지 않아도 네, 맞습니다. 네, 안에서 해결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절약을 하실 수가 있고 업무 성능과 그 업무 퍼포먼스와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저런 거는 그러면 세일즈포스와 그 시트릭스가 서로 협업해서 만들어 놓은 건가요? 미리? 네, 맞습니다. 이 세일즈포스의 마이크로 앱스 기능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현을 해 놓은 기능이고요. 물론 이제 구현되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저희가 모두 다 커버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현되지 않은 기능들에 한해서는 이 마이크로 앱 빌더라는 툴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직접 필요한 거를 만들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상당히 뭐 사용하기 쉽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좀 이 인텔리전트 피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아까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대부분 다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저는 요 이제 가운데 두 번째 있는 이 피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피드 영역에는 그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 인사이트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개인 피드라, 그리고 또 어떤 업무가 지금 사용자가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 사용자의 관심이 우선적이 어떤 것이 이제 우선적으로 필요한지, 그런 알림 기능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활용을 해서 좀 하루하루의 업무를 좀 편안하게 네,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 부분은 이제 기업에서 사실 이제 사용자 경험 분석이나 뭐 보안을 이유로 해서 이런 이제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면서 사용자의 이제 앱이나 뭐 데이터, 장치
혹은 이제 네트워크 같은 이제 회사 리소스, 네. 네, 회사 리소스와 상호작용을 하는 이제 그런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시트릭스 아날리틱스 같은 경우는 이 시트릭스 워크스페이스 내에서의 사용자의 일상적인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각 사용자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서 그에 대한 이제 행위 분석을 하는 이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좀 사용자의 비정상적인 행위나 뭐 위험한 행동을 미리 감지를 할 수 있고 또 이거를 이제 보안팀이 그러한 보안팀이 그러한 위험에 대해서 사전에 이제 미리 차단을 한다든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딘가에 이제 뭐 버틀넥 현상이 있지는 않은지 혹은 이제 사용자 경험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숨어 있지 않은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시스템 성능에 대한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안뿐 아니라 성능까지. 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이거를 좀 두 개로 나누어서 시트릭스 아날리틱스 포 시큐리티와 퍼포먼스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고객이 원하시는 기능을 좀 선택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네. 우리 이제 이벤트 로그를 관리하고 이제 모아서 분석하고 이런 거는 아까 우리 보안 솔루션 쪽에서 심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과 좀 유사한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약간 비슷한데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좀 심 기능의 심 솔루션의 일부 기능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 심 솔루션을 대체를 해서 시트릭스 아날리틱스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좀 이제 심 솔루션과의 연계를 통해서 좀 더 폭넓은 인사이트를 제공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저희가 제공하는 이 아날리틱스 기능은 가상화 환경에 대한 분석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시스템 차원의 이제 분석을 그렇겠네요. 원하시면은 이제 심 솔루션과의 연동을 통해서 제공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 시트릭스에서도 이제 뭐 스플렁크 같은 제3 이제 심 솔루션 회사와 벤더사와의 이제 그런 솔루션 연동을 하기 위한 애드온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까 보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이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보안 기능인 이제 시큐어 인터넷 액세스와 시큐어 프라이빗 액세스 이런 두 가지 솔루션으로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시트릭스 워크스페이스는 회사에서 제공받은 기기나 혹은 이제 뭐 개인 기기 상관없이 폭넓은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하나의 통합된 환경에서 워크스페이스 외의 모든 범위를 포괄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덴티티 인식을 기반으로 해서 제로 트러스트 액세스를 기준으로 삼고 있고요. 웹이나 혹은 이제 미승인 앱, 악성 사이트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정책을 통해서 특정 앱을 실행을 할 때는 시큐어 브라우징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보안 요소를 추가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를 통해서 이 워크스페이스 환경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사이트에 대한 제한을 추가한다든지 좀 세밀하게 통제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좀 이렇게 전반적인 시트릭스 워크스페이스가 무엇인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시트릭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솔루션들을 좀 고객 요구사항에 맞춰서 선택을 해서 업무 환경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 제3의 솔루션들과의 연계 또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트릭스 워크스페이스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디바이스를 사용을 하든지 사용자들에게 동일한 똑같은 업무 환경을 제공하고 똑같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을 드리고 있으며 그리고 이제 고객이 투자한 만큼의 가치를 얻어가실 수 있도록 고객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있고 또 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네 가지 좋은 기능들 설명해 주셨는데 네. 하나 더 뭐 자랑할 거리는 없으세요?
하나 더 자랑할 거리요. 네. 좀 더 어필할 게 있다면. 어필할 게 있다면은 저희 시트릭스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4가지 요소 외에도 이제 뭐 파일 공유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저희 뭐 워크플로우를 관리하는 이런 솔루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솔루션들도 같이 포함해서 이 워크스페이스 통합된 환경에서 같이 제공을 드릴 수 있고 또 이제 다양한 플랫폼들을 기반으로 해서 고객들이 선택적으로 유연하게 원하시는 형태의 업무 환경을 구성하실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상당히 좀 긴 시간 제가 혼자서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뭐 좀 집중하기가 어려우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마지막으로 좀 전체적인 얘기에서 키포인트만 좀 추려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앞으로의 이제 VDI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가상화 환경에서 좀 이제 안주하기보다는 앞으로 가상화 환경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좀 발맞춰서 필요한 대응을 발빠르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트렌드와 좀 여러 리서치 기관의 조사를 봤을 때 앞으로 VDI 개념에서 조금 더 확장한 그 디지털 워크스페이스의 개념이 좀 유행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디지털 전환 정책이나 전략을 미리 좀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이 디지털 워크스페이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업에 끼치는 영향이나 각 기업에서는 어떻게 해서 좀 효율적으로 이 워크스페이스를 도입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업무 환경을 제공하고 또 그에 따른 서비스나 기술을 적재적소에 제공을 할 수 있는 기업 구조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디지털 전환 그리고 업무 환경의 변화를 서포트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서 시트릭스 워크스페이스 솔루션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는데요. 다양한 기술들이나 솔루션을 활용을 해서 사용자가 하나의 통합된 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필요한 앱과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를 드렸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방금 말씀드린 이 3가지 키포인트만 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는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몇 가지 보려고 하는데요. 네. 질문이 되게 엄청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요? 다 이거를 제가 소개해 드릴 수도 없고, 열심히 또 그 내부에서 답을 달아주시고 계시니까, 그럼 제가 이 중에서 몇 가지 좀 드려볼까요? 네네. 재미있게도 정반대의 질문 2개가 올라온 게 있는데, 이 워크스페이스를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구현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과, 워크스페이스를 일반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구현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 2개가 올라왔어요. 네. 일단은 워크스페이스 구축 자체는 온프렘 퍼블릭 클라우드 다 뭐 당연하게 저희는 이제 어떤 플랫폼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이제 모토인데요. 당연히 구축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미래의 방향성을 생각을 했을 때는 점차적으로 이제 좀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거는 어떨까 하고 조심스럽게 좀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일반 마이크로소프트나 AWS나 구글이나 이런 데서 이용하실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려보면은, 모든 앱을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사용할 수 있는 특정 앱이 정해져 있는 건지 그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특정 앱이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그 시트릭스가 정해놓은 앱들만 제 안에 쓸 수 있는 건지?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그러면은 이 업무 환경에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이제 제가 사실 모든 앱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물론 어느 정도 저희가 사전에 다 개발을 해놓은 앱들은 당연히 사용이 가능하시겠지만 특정 앱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금 개발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테스트를 해서 호환성 테스트나 뭐 이러한 부분들은 필요로 하겠지만 이 업무 환경에서는 이제 원하시는 업무에 필요한 앱은 다 사용을 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질문 주신 분이 공공기관에 다니시나 봐요. 공공 클라우드에도
에서도 이걸 쓸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공공 클라우드요? 일단 사실 공공 클라우드는 제가 알기로는 좀 어느 정도 제약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공공 클라우드에서 워크스페이스 업무 환경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많이 이제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까지는 바로 사용을 하시기는 어려우시고요. 지금 점차적으로 저희가 협업을 하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환경으로 구성을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약간 이거는 라이선스에 대한 질문도 들어왔는데요. 네네. 이 일반적인 라이선스랑 또 여기 시트릭스 워크스페이스에서 활용되는 라이선스랑 다른 점이 있는가? 이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말하는 거겠죠? 네. 일반적이라 하면 혹시 이제 뭐 기존의 이런 뭐 연구 라이센스를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자면은 사실 이 연구 라이센스라는 개념이 언프렘에 있었을 때는 네. 되게 다 연구 라이센스를 사용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사스 서비스에 대한 경험이 있으셔서 알겠지만 사스 서비스를 연구 라이센스로서 사용을 하시는 데는 없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스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라이센스는 저희도 이제 서브스크립션 형태로 제공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시트릭스 워크스페이스와 시트릭스 VDI 네. 둘을 같이 사용하면 뭐 시너지가 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네요. 네. 이게 제가 좀 제 설명을 어렵게 드렸나 봐요. 이 시트릭스 워크스페이스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트릭스 그 VDI를 포함한 조금 더 넓은 상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VDI는 이제 데스크탑 환경에 대한 가상화이고 이 부분과 이제 다른 이제 뭐 워크플로우나 아니면은 파일 공유 시스템을 같이 다 연동을 해서 하나의 업무 환경으로서 제공을 하고 있는 게 워크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좀 그런 의미에서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제 성능에 대한 질문도 올라왔는데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운영될 경우와 자체적인 그 IDC에서 운영할 때와 이 성능 차이가 있을까요? 성능 차이요? 사실 이 솔루션 자체에 대한 성능의 차이는 없다고 보지만 이 IDC 어떻게 보면 이제 네트워크의 개념으로도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요새 이제 뭐 사스 서비스를 사용을 하실 때 이런 성능적인 부분에서 많이 불편함을 겪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네. 사스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질문이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 지금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 정도까지 마무리하고 네. 추가적인 질문은 계속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시트릭스 측에 이메일이나 전화로 문의 주시면 언제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좀 인사 좀 드릴까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더 좋은 콘텐츠로 다음 기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